구독자분들 이런 급발진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패닉 또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급발진 사고는 언제 나에게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대처법이 궁금하셨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사에서 급발진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소비자가 급발진 대처 방안을 공부하는 세상이라니 참 가관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을 해야 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 소중한 내 목숨을 지키고자면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발표되었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규 NHTSA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른 3가지 대처 방법과 2가지 예방 방법, 급발진 대처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내 차가 급발진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하여 구독자분들과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줄 알찬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급박한 상황 속 판단력은 개인마다 다르니 안전한 곳을 찾아봐가라. 이런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이스한 판단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급발진을 제어하는 부분은 본인의 운전 실력에 따라 달렸으니 말이죠. 그러니 운전 실력과 상관없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를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꾹 밟아라 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브레이크는 기계식 장치라 ECU가 고장나도 브레이크는 정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브레이크 진공이 다 빠지기 전에 꾹 밟으면 엔진 출력이 브레이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굳어서 작동이 안 된다는 말들은 대부분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 브레이크 배력 장치 내에 진공이 다 빠져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즉, 브레이크 배력 장치가 서포터 못해줬을 때 브레이크 밟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급발진 시에 힘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어서 밟지 마시고 한 번에 페달을 부술듯이 꾹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미 진공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면 미국 자동차 안전법규 NHTSA에서의 권고사항인 양발로 있는 힘껏 밟아주면서 사이드 브레이크의 힘도 같이 조력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엑셀 페달을 밟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반면 요즘 신차들의 전자식 브레이크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황에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즉 EPB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행 중인 차량일지라도 EPB를 살짝만 작동시키면 차량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멈춥니다. EPB는 브레이크 페달과 상관없이 독립 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 급가속 상황으로 EPB 제동 효과를 시험해봤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과 함께 속력이 줄던 차량이 100m 정도 나아가 멈춥니다. 제 차는 13년식이라 이 옵션이 없는데 신차를 뽑으신 분들은 안전한 상황을 만드셔서 이 옵션이 작동되는지 미리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저처럼 구형 차량이신 분들은 일단 브레이크를 페달을 부술듯이 한 번에 꽉 밟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브레이크만 밟아서 속도만 조절하면 될까요? 아니죠.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브레이크로 감속만 하고 있다면 베이퍼락 현상이나 페이드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급발진을 막을 수 없어 미쳐날뛰겠죠? 그러니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급발진 대처법의 핵심입니다. 급발진 대처법의 핵심은 기어 중립입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과 동시에 바로 기어를 N으로 빠르게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기어 변경하다가 체인이 빠졌을 경우가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때 체인이 빠지면 아무리 페달을 돌려도 자전거가 앞으로 가던가요? 안 나가죠.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끊어준다면 브레이크도 즉각적으로 먹힐 겁니다. 여기서 만약 ECU가 너무 맛이 가서 기어가 변경이 안 된다면 컴퓨터 자체를 끄는 시동을 꺼야 됩니다. 기어 변경, 브레이크로 속도 제어가 불가한데 살려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어 변경이 안 될 시 시동을 끄는 것이 3번째 방법입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까 의문을 가질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의심돼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버튼을 3번 연타 혹은 3초간 길게 꾹 누르니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을 끄면 핸들이 잠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버튼식 시동 방식은 락 모드가 아닌 ACC 모드로 전환되므로 핸들은 잠기지 않습니다. ACC란 배터리의 전력을 차량에 공급해주는 모드입니다. 주행에 상관없는 라디오, 창문, 송풍, 시계, 내비게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키로 시동을 거는 타입이시라면 키를 뽑을 때처럼 끝까지 돌리시면 핸들이 잠기게 되니 ACC 모드까지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뒤에 놓인 상태에서 시동을 끌 시 미션에 엄청난 부하가 와서 당황할 만큼 크게 충격음이 발생하니 미리 알고 계셔서 패닉 상태가 오는 걸 방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급발진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꽉 밟고
기어 N으로 변경하여 끝까지 멈춰주고, 기어가 변경 안 될 시 시동 버튼을 3번 연타하여 끈 다음 기어 N으로 바꿔주고 차를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급발진 확률을 낮출 수 있는 2가지 예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 첫 번째 예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시동 걸기입니다. 시동을 걸 때는 전압이 여러 군데로 한 번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전자 시스템이 연결되기까지의 여유가 필요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 몸에 무리가 가고 부상을 당하듯이 자동차 또한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면 무리가 가고 놀라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1차로 시동 버튼 한 번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계기판에서 정상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나 경보음이 그칠 때 브레이크를 밟고 2차로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거는 거죠. 두 번째 예방법은 시동이 걸리면 바로 출발하지 말고 최소 1분간의 예열입니다. 왜냐면 급발진은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자주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막 시동 걸었을 때 차는 엔진과 오일의 온도를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초반에 RPM을 1500에서 2000대까지 잠깐 유지합니다. 예열을 했는데도 RPM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급발진 전조 증상이니 이때 기어를 뒤로 놓고 절대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예열을 하면서 RPM이 1000대로 내려온 이후에 출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급발진 대처법에 이어서 예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언제 나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 준비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100% 완벽 대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우는 것이 급발진 차량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오늘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이제 본인은 물론 가족들 또한 지켜줄 겁니다. 엔진 굉음으로 인해 불안감에 사로잡혀 믿어야 되는 브레이크를 믿지 못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기어를 중립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타까운 사고는 없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응원에 힘입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볼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